안녕하세요. 미셸 류의 문학 이야기 8번째 시간입니다. 7편까지 모든 작품들을 다 지금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8번째 작품으로는 Midsummer Night's Dream 해갖고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아마 근대, 현대 또 고중세를 살면서 셰익스피어만큼 위대한 작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 많은 통찰력을 심어줬던 그러한 작가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 시간에는 오델로 또는 오셀로의 작품을 했다면 이번에는 희극 중에서 한 곡 하나 미드서머 나이트 드림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선생님들? 네, 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궁금하신 분들은요. 그 다음에 저자와 책 소개입니다. Midsummer Night's Dream by 윌리엄 세익스피어고 한여름밤의 꿈. 사실은 굉장히 번역하면서 논란이 됐던 그 작품이기도 해요. 한여름으로 묶어서 우리가 번역을 할 건가, 한 띄고 여름밤의 꿈으로 할 것인가에 사실은 많은 학자들 간에 사실은 얘기가 논쟁이 있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여름을 붙이든 너 하늘 띄고 여름이든 상관이 없이 한여름밤의 꿈,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는 걸 알리면서 들어갈까 합니다. 저자 소개예요. 윌리엄 세익스피어, 영국 최고의 극작가이며 시인입니다. 스트래퍼드 어폰 에이본에서 태어났어요. 1564년에 태어나서 1616년에 세상을 떴습니다. 부인의 이름은 앤 해서웨이였고 한여름밤의 꿈은 세익스피어의 초기 작품입니다. 1595년도예요. 한여름밤의 꿈은 요정과 꿈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1624년 세익스피어 희곡 전집에 들어있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토마스 카를라일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영국은 언젠가 반드시 인도를 잃을 것이다. 그러나 세익스피어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한 위대한 인류의 유산이었던 작가입니다. 세익스피어.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저는 이제 전공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애정을 갖고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온화한 세익스피어로 불리지만 인간에 대한 최고의 통찰력을 지닌 그러한 작가입니다. 근대 영어의 잠재력을 끌어넣어 최고의 시국미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한여름밤의 꿈은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 아이디어와 감정과 사랑과 꿈이 들어간 작품이라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넘어갑니다. 자, About a Midsummer Night's Dream. 한여름밤의 꿈은 세익스피어 초기 작품이라고 앞 페이지에서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극은 세익스피어가 누군가의 결혼식을 위하여 썼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요, 처음 이 극이 공연되었을 때 같은 배우가 테세우스와 오베론을 연구했고 또 한 배우는 뭐죠? 히포리타와 티타니아를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극의 제목은 굉장히 현대 독자들에게 이상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현재 6월이 영국 여름의 한가운데라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이 극은 5월 2일 메이데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메이데이예요. 그렇죠? 근데 그 5월이라 그러면 우리는 쉽게 무엇을 생각하죠? 3, 4, 5 해서 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세익스피어 시대에는 오직 3계절만 있었습니다. 가을과 겨울과 여름이었습니다. 봄이 어떻게 됐죠? 여름에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인들의 이야기는 세익스피어 시대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명하지요. 아테네 외곽 숲속의 내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4명의 젊은 사람들이 그들의 꿈을 따라가고 있는 동안 요정들이 꿈속에서 그들과 함께 이상한 게임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세계는 진짜 실제의 세계로 여겨집니다. 하나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 세계가 우리 자신의 세계와 아주 다른가요? 연인들 혹은 또는 즉 미친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죠? 너머죠? 강적이죠.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광기를 보인다고 합니다. 미친 사람들처럼 보이는 연인들과 시를 짓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요종 이야기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나는 아니다. 누가 하는 말일까요? 이 말은 그가 결혼하는 날 밤에 아테네의 공작 테세우스가 했던 말들입니다. 그는 두 쌍의 연인 라이센드와 헤르미아 또는 디미트리스와 헬레나가 아테네 외곽 숲속에서 그들이 지난밤에 가나여 그에게 말했던 이야기에 대해 말하는 중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에서 라이센더와 헤르미아는 문제를 상당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문제예요. 집안끼리의 문제였지만 그렇지만 두 사람은 굉장히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아테네의 공작이 에르미아에게 그녀는 라이센드와 결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헤르미아는 라이센드가 아니라 드미트리우스와 결혼해야만 한다고 그 통촉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와 결혼하지 않으면 헤르미아는 라이센더가 아니라 드미트리우스와 결혼하지 않는다면 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헤르미아와 라이센드는 그들의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 그들은 아테네 밖에 있는 숲, 요종의 숲으로 달려나갑니다. 요종의 숲에는 오베론과 티타니아가 있고 요종의 왕과 여왕이 풀어내야만 하는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갖게 됩니다. 봄은 특별한 계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여름의 일부분에 속했던 날들이었죠. 메이데이는 여름의 한가운데였고 동물들이 들판으로 뛰어나오는 1년의 시간 중에 있었던 시간들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간들을 사랑과 숱한 꿈을 특별한 시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 시간은 겨울이 힘든 많은 달의 시간을 지나고 새로운 삶을 가져다 주고 데이지의 색깔들이 드러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한여름 밤의 꿈은 400년 전 그 당시에도 오늘날처럼 아주 유명했어요. 이 작품 한여름 밤의 꿈은 400년 전뿐만 아니라 셰익스피어의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한여름밤의 꿈은 가장 재미있고 유명한 사람들, 존재할 것 같은 아주 어린애 같은 요정 퍽과 당나귀 머리를 한 어리석은 바툼과 같은 두 등장인물을 우리에게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한여름밤의 꿈은 많은 영화로 재현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작품은 어느 것이냐면 1936년 나온 바톰 역으로 제임스 카그네이가 출연한 헐리우드 영화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1999년 바톰 역으로 제이븐 클레인과 티타니아 역의 미셸 파이퍼를 주인공으로 해서 헐리우드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한여름밤의 꿈은 그은 요정에 가는 아이들을 전 세계에 등장시킨 이유가 더해져서 오늘날 아주 중요한 작품이 되기도 합니다. 작은 사람이죠. 작은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날아다니는 작은 생명체를 보여주는 문학의 첫 작품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 작가들과 디즈니 영화사 알죠? 디즈니랜드 영화사는 오늘날 요정에 관한 아이디어를 한여름밤의 꿈에서 여전히 어떻게 하죠? 네, 모티브를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희극 작품보다도 셰익스피어의 희극 5대 희극이라고 하기도 하고 4대 희극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한여름밤의 꿈을 마지막 작품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까 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더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이제 뭐 다음 기회에 우리가 다시 이러한 기회가 주어질 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서 제가 하는 그 미셸 류의 문학인은 이렇게 끝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앞으로 하시는 일들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저의 미셸 류의 민학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또 따라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모두 건강하세요.